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판 악마를 보았다. 영화에도 있었잖아요. 영화 그 이병헌하고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 그거 보셨나요? 굉장히 잔혹한 영화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고려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떤 애들이 악마냐? 중국 놈들인데 홍건족입니다. 홍건족. 1351년, 그러니까 이제 몽고가 이제 부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 말기 때요. 상황은 1351년에 이제 황하강 아시죠? 황하강. 여기가 이제 물난리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중국은 황하강이 이제 중심 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수 공사를 해야 돼. 막 뚝뚝 터지고 이러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이걸 황하강을 이제 보수 공사를 하려면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막 이 농작물 피해, 그러니까 뭐 가뭄, 뭐 홍수 이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공역을 시킨 거야, 몽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백령교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백령교. 백령교가 어떤 거냐면 이제 불교하고 도교가 혼합된 그런 종교인데 이제 이른바 미륵이죠, 미륵. 원래 세상이 어지러우면 미륵 신앙이 발달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백령교도가 있었는데 이 백령교도의 교주인 한산동이가 야,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반란 일으킨 거죠.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홍건적이라고 이제 일컬어진 거죠. 근데 그 당시 아무리 원나라가 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만 군대는 살아있을 거냐, 군대는. 그래서 이 홍건적이 반란 일으켰지만 바로 이 백령 교주 한산동이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1355년에 이제 그 한산동의 부하였던 유복통이가 이제 그 한산동의 아들을 추대를 해가지고 송나라를 건국해요. 근데 또 쫓겨, 몽고 군대한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반란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번지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너도 나도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홍건족의 세가 엄청나게 이제 부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몽고의 수도를 공략을 합니다. 1357년 이제 유복통이가 이제 그 별량, 뭐 지금의 개봉이죠, 개봉. 요 황하강 인근에 있는 거예요, 개봉. 황하강 남쪽에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유복통은 이 개봉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세 길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선생, 파두반, 풍장구 얘네들은 이제 이쪽 산서성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수도가 여기니까 지금의 베이징, 대도, 그 다음에 북쪽으로 상도, 여기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관선생, 파두만, 풍장구 이런 애들은 이제 산서성 쪽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불신이라고 있어요. 백불신. 얘네들은 이제 이거 유복통이랑 비슷하게 이 관중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특이한데 이 산동 지역에 있었던 애인데 여기다가 이제 북쪽으로, 그러니까 관선생 그 루트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 원나라 수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1357년에. 그래서 뭐 일단 원나라는요, 물론 이제 뭐 전국적으로 군대가 있었지만 이게 부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 체계가 그냥 붕괴가 됐다 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철수를 해요. 원나라가 이 대도에서 북쪽으로 상도로.
그래서 이 홍건적이 그냥 그대로 그냥 대도 벼으니까 그냥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도도 함락을 바로 시켜요. 그래서 상도에서 원나라 다시 북쪽으로 쫓겨가. 어쨌든 1358년에 이 원나라의 그 수도가 이제 함락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나라가 어디까지 있어요? 이 요동 지역에도 원나라 지역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파두만, 관선생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동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1359년에 관선생, 파두만 얘네들이 요양을 함락을 합니다. 이 요양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이게 원나라의 그 계략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리를 내주고 나중에 이제 공략하는. 왜냐하면 원나라는 정식 군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누굽니까? 홍건적은 일반 백성들이 만든 군대야. 오합지졸이야. 응? 뭐 무기도 그렇고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 전쟁이라는 게 뭐 사람 수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전략이 있어야 되고 보급이 원활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관가를 한 거야. 원나라 알지.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이 파두만 요양을 함락을 시켰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시 재장악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59년 3월에 원나라 군대가 이제 이 개봉 여기도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원나라 수도였던 이 베이징 부근 여기를 이제 함락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이 홍건적이 둘로 나눠지게 된 거야. 뭐냐면 본대는 지금 이쪽 황하강, 산동반도 이 일대에 있잖아요. 본대는 여기 있고 지금 파두만, 관선생은 지금 요동 지역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가운데를 잘라버린 거야. 원나라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본대, 홍건적 본대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 본대한테 보급을 받아야 되잖아. 이 요동에 있는 홍건족들은 관선생 파두만은. 근데 보급이 워낙 물론 이제 배로 수송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 배로는 보급이. 그 여길 잘라버리니까 이 요동에 있었던 홍건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자 일단은 타개를 해야 돼. 뭐 한두 명이 지금 요동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한 10여만 명이 와 있는데 얘네들이 뭐 먹고 이거 뭐 그다음에 싸우려면 병장기도 필요하고 이런 보급이 안 돼. 지금 본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철수하기 전에 고려를 노립니다. 뭐 식량도 있을 거고 병장기도 뺏으려고. 그래서 고려에 그 당시 왕이 고려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민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민왕이 뭐 쌍성도 수복하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현명한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 지금 요동에 있는 홍건족들이 이제 철수를 하기 전에 배고픔도 있고 뭐 병장기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려에 편지를 보냅니다. 공민왕한테. 백성들이 오랫동안 오랑캐에게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이제 몽고죠. 몽고에게 함몰된 것을 개탄해서 내가 이 홍건족들이 의병을 일으켰대. 그래서 중원을 회복하고 북으로는 유주와 연지에 도달하니 배고픈 일반 백성들이 우리한테 붙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려도 잔말 말고 무조건 우리한테 붙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자 어디서 듣도 못한 그 오합지졸 백성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것도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충성을 요구를 하니 공민왕이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홍건족들이 이미 결정은 돼 있는 거야. 고려가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1359년 12월이야. 아이고 겨울에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식량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응? 겨울에 무슨 어디서 식량을 구하냐고. 그래서 홍건조, 위병창, 모격영 등이 이제 1차로 4만 명의 군사를 들고 이제 압록강을 건넙니다. 건넙니다. 그래서 뭐 의주를 함락시키고 4만이 들이닥치니까 그 당시 고려 군대 뭐 다 합쳐봐야 얼마나 되겠냐고. 이미 고려도 일단 몽고 말이잖아요. 원나라 말기 때이기 때문에 이미 군대도 없어 거의. 그러니까 4만이 들어왔으니 뭐 일시적으로 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주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정주 함락됩니다. 그리고 도지사 김원봉, 이 김원봉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도지사예요, 도지사. 이쪽 북방의 지사야.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야. 이 김원봉을 첫 번째로 죽여버리고 인주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서경, 그러니까 고려의 제2의 수도죠. 서경을 함락을 합니다. 그냥 바로야. 4만 명이 왔는데 그냥 바로지. 자, 이때 공민왕의 대응을 볼까요? 고려의 대응. 이 오합지졸이었던 이 악마들 홍건족이 내려왔어. 정식 군대도 아니야. 백성들의 군대야. 이거 하나 고려를 볼까요? 고려. 얘네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고려가. 자, 김원봉 있잖아요. 도지사 김원봉. 얘가 1359년 11월에, 그러니까 12월에 홍건적이 공격을 할 때 그 전이에요. 그때 홍건적 3,000명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와서 노략질을 했대요. 배고프니까 노략질 하지.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 조정에. 그래야 대비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냐? 이 김원봉이가 도지사 김원봉이 이 일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3,000명이 왔는데 이제 막 그 백성도 죽이고 막 뭐 뺏어가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보고하게 되면 자기한테 문책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서경이 떨어졌으니 이제 군대를 보내야죠. 뭐 탈탈 텁니다.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뭐 고작 한 2만 정도 될 거예요. 2만. 그래서 12월에 시중인 이암을 서북면 도원수로 삼고요. 서경으로 보냅니다. 근데 잘 싸웠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서북면 도원수로 삼은 시중 이암 있잖아. 이암은 겁이 많아서 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요. 이승경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서경 탈환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장수도 별로 없었고 고려가 이게 뭐 글쟁이들을 보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겁이 많아서 지휘관을 교체를 한 겁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고려가. 그래서 그나마 이방실이라는 장수하고 안우라는 장수에 의해서 얘네들 이제 서경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완전히 이긴 건 아니야. 단지 후퇴를 했을 거예요. 후퇴를 한 겁니다. 홍건적이. 일단 용광으로. 자, 이때 공민왕의 어떤 공민의 상황을 볼까요? 공민왕? 뭐 하고 있었을까? 공민왕은 말에 올라타기를 겁냈대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응?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왕이지만. 그래서 겁을 냈는데 이제 이 홍건적이 서경을 함락을 하니까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만약에 개경으로 밀고 내려오면 그러면 걸어서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럼 뭘 타야 돼? 말을 타야 되잖아. 말을. 그 연습을 한 거야. 공민왕은 도망칠 연습을 한 거야.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공민왕은 도망칠 생각을 먼저 한 거야. 그래서 노곡공주 있잖아요. 이 원나라 공주였어요. 근데 공민왕의 이제 부인이 된 거죠. 이 노곡공주하고 밤에 몰래 후원에 나가서 말타기를 배웠대. 말타기. 말타기를 배워야지. 그래 도망갈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고려의 대응이라는 게. 자, 고려 조정과 고려 왕실이 이 정도야. 그러면 백성들은 뻔한 거야. 자, 어쨌든 간에 1차 공격은 이 어느 정도 이제 막아낸 거야. 근데 얘네들이 뭐 가만히 있겠냐고, 홍건족들이. 자, 이때 자, 일단 홍건족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고려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전국에 있는 군대를 다 집합을 시켜야죠. 근데 뭘 했냐? 이 고려 조정이 1360년 이듬해요. 7월에 이공수하고 주사충이라는 사람을 원나라에 보냅니다. 지금 원나라도 지금 쫓겨가 있잖아, 북쪽으로. 거기 가서 야, 상황을 좀 살펴보고 와. 원나라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이겁니다. 고려 자체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원나라를 보고 있었잖아요, 원나라를. 그리고 11월에요. 공민왕이요. 백악궁을 건설해요. 이 여차하면 이제 개경에서 지금의 이제 서울 인근으로 이제 궁실을 만든 거야. 일단 서울로 도망가게. 그래서 백악궁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 공민왕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나라를 구제할 큰 계책을 알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큰 소리 친 거야, 공민왕이. 계책을 내가 알고 있어. 저것들 밀고 내려와도 내가 충분히 계책을 알고 있어.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했죠. 윤관. 나 계책 갖고 있어. 아, 계책은 있었을까요? 계책이. 자, 그리고 그 이듬해인 1361년 요양성 총관이었던 과거의 고간호가 이제 원나라 사람이죠. 얘가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고려하고 합작을 해서 홍건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지금 고려 사항도 엉망인데 뭘 도움을 받겠냐고. 자, 그리고 9월에 공민왕이 다시 주사청을 원나라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간호가 이제 사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요동 지역이 다시 원나라가 들어왔나? 그래서 도로가 다시 통한 것을 알아야게 했대요. 지금 홍건족들이 지금 있잖아, 북쪽에. 근데 고려가 준비를 하지 않고 이런 거 원나라만 본 거야, 원나라. 자, 홍건족들이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뭔가를 결단을 내야 돼. 지금 갇혔잖아요, 요동에. 그래서 1361년 10월이에요. 드디어 홍건족들이 이제 홍건족 전부가 이제 관선생 등 10여만 명이 2차로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때 10만이 내려온 거야, 10만이. 자, 고려군이 1차 때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단 말이죠. 10만 명이 내려왔으면 이게 당연히 이거는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고려가 준비를 했겠죠. 가만히 있었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10만이 내려왔어. 물론 오합지졸이지만. 그래서 1361년 11월 임견미가 공민왕한테 자, 전국에 모든 군대를 지금 집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민왕한테 의정부 있는 애들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다가 이거 군대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군대를 동원해야지. 지금 10만이 내려왔는데. 근데 제추들이 야, 그럴 군대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공민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공민왕이 야, 나 지금 창졸관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할지 나 몰라.
야, 니들이 알아서 해. 난 지금 몰라. 국민항하고 고려 조정이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개경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지. 한 달 만에 12월에요. 12월에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려왔는데 뭐 백성들이 있겠냐고. 백성들, 그러니까 도망 못 간 백성들만 있는 거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홍건족들이. 지금 홍건족은 지금 배고픔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애들이야. 응?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 소하고 말을 죽여가지고 이제 그 가죽을 이제 고기는 먹고 그 가죽을 벗겨서 성을 만들었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랑 악마를 보았다는 주제랑 또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굽거나 그러니까 고기 굽는 듯이 굽은 거야 사람을. 그래 먹었겠지. 와 사람을 먹은 거야. 그 다음에 임산부 있잖아요. 임산부의 젖을 구워가지고 먹는. 와 그러니까 젖을 짜가지고 그거를 먹는 게 아니라 임산부의 이 가슴을 구워서 먹었대잖아. 구워서. 이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요동에 있는 그러니까 고려를 침공한 홍건족들만 이렇게 인간들을 먹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국에 있는 본대가 있잖아. 본대의 홍건족들.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 장수들이 외방에 있으면서 지나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겁박하고 노약자를 씹어 먹었대. 그러니까 지금 중국 본토에 있는 홍건족들도 인간들을 먹은 거야. 인간을 먹은 거야. 인육을 먹은 거야. 그건 당연히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야 배고플 때는 뭐 사람을 먹을 수도 있지. 영화도 있으니까 뭐 배고프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뭐 사람 고기든 뭐 동물 고기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배고픔은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먹었다. 근데 지금 상황이요. 지금 홍건족은 고려를 침략을 한 침략군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떠한 그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배고픔으로 일반적으로 사람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요. 얘네들은 고려를 침공한 거야. 침공해서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홍건족의 이 잔악행위가 일시적인 행위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 기록을 보면요. 이 홍건족들이 이제 사람 고기를 먹은, 인육을 먹은 것이 고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풍습이라는 겁니다. 중국 놈들의 풍습이었던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야. 배고픔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사람 고기를 먹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요. 이제 은나라 때 마지막 왕이 주왕입니다. 이 주왕이 이제 왕비를 맞이해요. 구후라는 신하의 딸을 이제 왕비로 맞이를 했는데 이 왕비하고 이 잠자리가 취향이 맞질 않았던 거야. 이 주왕이. 그래가지고 이 왕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비의 아버지였던 구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이 사람 그 고기를 찢어가지고요. 소금에 절여서 육젓을 만들어서 먹었대요. 난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사마천 사기 이 내용을 봤을 때요. 아니 뭐
너 이게 그러니까 주왕의 폭군이잖아. 주왕이 폭군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야. 진짜 먹은 거야 사람 고기를. 그 다음에 이것을 말리는 가쿠라는 이제 신하가 있어서 이걸 말렸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구우를 죽일 수 있냐. 근데 얘도 가쿠도요 인육을 갖다가 포로 떠가지고 포로 말려가지고 먹은 거야. 응? 은나라 시기는 언제예요? 은나라 시기면 기원전 1000년이야 1000년. 응? 그때부터 사람 고기를 먹은 거야.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닌 거야. 그 다음에 한나라 때요. 한나라 고조 한나라를 세운 유방 아시죠? 유방. 유방도요. 팽월이라는 그 신하를 갖다가 간장에 절여가 먹었대요. 신하들한테. 와. 한나라 때. 그 다음에 삼국시대는 별달랐을까요? 삼국시대요. 유비 아시죠? 유비. 어? 여러분들이 광란하는 유비. 인육으로 만든 포를 즐겨 먹었대잖아. 예?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유비. 예. 사람 고기를 즐겨 먹었대잖아. 응? 여러분. 그 다음에 수나라 양제. 얘는 뭐 뻔하지. 신하를 인육을 국물로 만들어 신하들한테 먹였대. 국물로. 그 다음에 뭐 최신이죠. 명나라 때 원숭한 장군이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켜보던 그 백성들이 살점을 발라갔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 중국 놈들은요 배고파서 사람 고기를 먹은 게 아니야. 고대에서부터 풍습이었다는 거야. 풍습. 응? 사람 고기를 먹는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 중국 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홍건적이 고려에 들어와서 사람 고기를 먹은 게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놈들끼리 먹는 건 문제가 없어. 뭐 지들끼리 먹든지 말든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려 불쌍한 이 고려 백성들이 살점이 뜯겨 나가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당시 왕이 공민왕이고 고려 조정은 뭐 했습니까? 이런 악마 같은 것들을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요, 이 유튜브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게 어린아이, 이거 먹습니다. 중국 놈들이.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중국 놈들은. 예? 물론 아닌 놈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게요, 홍건적이 일시적으로 먹은 게 아니고, 고대로부터 중국 놈들의 풍습이었다는 거, 풍습.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뭐 꼭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꼭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그거 뭐 우리 민족도 먹었을 거 아니야? 기록에 있잖아.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민족들도 사람 고기를 먹었을까요? 이렇게 풍습처럼 삼국사기 있더라고요. 서기 378년에 이제 고구려 얘기입니다. 소수림 왕 때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려 가지고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다. 잡아먹었다란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굶주렸다는 거야.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그만큼 굶주렸다는 걸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삼국사기에.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없잖아. 우리 민족이 저 중국 놈들하고 똑같습니까? 이 고귀한 우리 민족이? 그 다음에 서기 389년 고국양항 때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자 이제 고국양항이 이제 쌀을 풉니다. 잡아먹었다는 얘기 없잖아. 그 다음에 백제를 볼까요?
서기 331년에 백제 비류왕 때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서기 499년 동성왕 동성아 가물어 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렸는데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삼국유사에 보면요, 배고파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살점을 뜯어다가 먹였던 적은 있습니다. 기록에. 그것과 이 중국 놈들의 풍습, 사람 고기를 먹는 풍습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사람 고기를 먹지 않아요. 진짜 그 생존을 위한, 아니면 어떤 병의 치료를 위해서 잠시나마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막 타인을 풍습으로 사람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민족하고 중국 놈들하고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 홍건족들이 고려에 내려와서 고려 백성들을 이렇게 잔악행위로 희생시키는 이 와중에 고려 조정과 고려 왕실은 도대체 뭐 했던 겁니까? 공민왕이 쌍성을 수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민왕 시절 때 이 악마들, 이 중국놈들이 들어와 고려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뜯어 먹었다는 거야. 그거를 방치한 왕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중국놈들은요, 고대로부터 이런 놈들이라는 거야. 현재까지도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잖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것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홍건족들의 잔악행위를 통한 좀 비판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